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또 이렇게 날씨가 여름이 거의 한여름이다 싶을 정도로 더웠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엔 또 서늘한 그런 가을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가을이 서서히 찾아오는구나 라는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저 문화다락방 함께 하는 시간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주말 동안 어떤 일 별일 없으셨나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집회에 저희는 CMS 후원을 받으러 또 다녀왔습니다. 그때 뵌 분도 있고 또 못 뵌 분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부스를 찾지 못해서 어디 있는 거냐 대체 이렇게 많이 물어왔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부스가 생뚱맞은 그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와 정혜림 아나운서께서 같이 서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인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보듯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뭐지 저건? 이렇게 쳐다보고 경찰들과 참 많은 눈빛을 교환을 했고 또 심지어는 저희 그 촛불 집회 음성이 아닌 반대편에서 그 집회를 했던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훨씬 잘 들려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어디 집회에 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자리 선정이 좀 미스였던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해주시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지난 8월 14일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또 민중의 소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8월 14일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티는 안 냈지만 티 냈나? 문화다락방 팬들이 참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오는 거 아니냐, 엄청 또 문화다락방의 인기를 한 번 더 실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득 기대를 부푼 그 가슴을 안고 갔는데 네,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저는 자리 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자리 때문에 문화다락방 팬들이 왔는데도 절 찾지 못한 관계로 많이 못 알아보신 걸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맞는 거죠? 네. 맞다고들 해주세요. 어쨌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그 촛불 집회 때 오셨었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도 불구하고 저희는 함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아서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분들한테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도 또 CMS 후원뿐만 아니라 이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런 집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집회가 아닌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집회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냥 지나가다가 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눈빛만 보고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나가는 게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감으로써 한 번 더 이런 것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음 하는 금요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냥 정말 지나가시는 분들은 많고 퇴근하시는 길에도 많이 그곳을 스쳐 가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때 저희를 찾으려다가 포기하신 많은 분들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꼭 정가운데, 한가운데 막 집회하고 있는데 한가운데 부스 차려놓고 모든 분들의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부스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그때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어렵게 찾아와 주셔서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말도 그렇고 점점 저는 뭐 이번 주말에는 밖에 좀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았던 관계로 좀 밖에 나가지 못해서 밖에 날씨가 어떤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뭐 여름이 8월 중순 거의 뭐 끝자락에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한 초중순까지도 더위가 이어진다라고 듣긴 했는데 거의 무슨 또 절정의 그 여름처럼 더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길에 너무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출근하는 길 지하철은 추운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긴팔 같은 거 챙겨 다니는데 아침길 나오는 그 길은 그래도 제법 뭐 아직까진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6시에 딱 나왔는데 찬바람이 막 불면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제 개인적인 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날씨가 서늘해지는 걸 느껴서 아, 이제 제법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말 동안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그 팟캐스트 다시 듣는 한국 근현대사 다드싸, 이것을 강명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이죠. 팟캐스트 1위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 방송부뿐만 아니라 민중의 소리 전체가 행복한 그런 주말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청취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이 팟캐스트 1위까지 또 가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 문화다락방은 1위를 할까요? 네. 한 번 딱 60 몇인가 50 몇인가 찍고 그 다음부터는 뭐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100위권 아니라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구걸 방송입니다. 네. 어쨌든 문화다락방은 뭐 그래도 내심 고정적인 팬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어요. 언제쯤 좀 1위를 찍게 될지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문화다락방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곡으로는요, 첫 곡은 뭐 아까 했지만 우아한 수다 첫 곡으로는요, 네, 라즈베리 필드의 What a Feeling 듣고 올게요. 네, 라즈베리 필드의 What a Feeling 듣고 왔습니다. 노래 참 상쾌하죠. 이 노래는 그 티티마 소희 씨 기억나시죠? 요즘에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소희 씨가 새롭게 구성한 그 밴드 이름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팟캐스트 1위 했던 팟캐스트 프로그램명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명은 닥터강의 다드싸고요. 네, 강명길 선생님, 그 애국전선 닥터강쌤, 강명길 선생님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팟빵이나 뭐 아이튠즈 팟캐스트 이런 곳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거 다드싸 들을 때마다 문화다락방도 한 번씩 더 다운받고 또 이제 문화다락방 한 번 더 리뷰하고 리뷰 쓰시고 또 별점 주시고 뭐 이런 거 기본이겠죠. 이런 것은 네, 그런 건 기본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문화다락방 애청자시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저희 팟캐스트가 1위를 하고 나니까 많은 이제 민중의 소리 식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민영이 폰으로도
다드사 1등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셨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한테 또 그 덕분에 우리 민중의 소리 팟캐스트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촛불 집회 8월 14일 날 전야제 때 있었고 그때 저희를 찾아와서 후원을 해주신 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민주행 소리 방송이 끝까지 있을 때까지 나는 후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감사하고 뭉클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과 함께 정모를 가질 때도 그렇고 또 그런 곳에서 청취자분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청취자분이 아니지만 찾아와서 아, 그 방송을 하는 분인 거냐 이러면서 나중에 다시 저를 찾아와서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다 기억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굉장히 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인 거잖아요. 그죠? 이 현재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나는 희망으로 비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를 즐겨라. 현재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죠. 하지만 막상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기에는 굉장히 좀 두렵고 뭔가 현실을 내가 마주하기에는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그 드라마 영왕의 교실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원작이 원래 일본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그 드라마를 만들었죠. 굉장히 좀 제 나름에는 정말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거기 나오는 그 마이얼진 선생님 역할을 하신 고현정 씨 그 역할에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지? 굉장히 서로의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유도하고 너무 그 순수하고 어린 초등학생 6학년이라는 아직 많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한 현실을 알려주는 선생님. 과연 저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심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무섭기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우리의 자식들이 저렇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게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그 선생님의 뜻은 굉장히 너무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만한 선생님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게 하는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정말 드라마 자체에서 주는 교훈도 참 많고 드라마에서 알게 되는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모노의 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서 도망가지 말고 누려야 할 행복들을 찾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 또 내가 행복해야 하듯 내 친구들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해 친구와 함께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여왕의 교실 마지막 회에서 그
고현정 씨의 대사 중 일부입니다. 이 얘기처럼 우리도 누려야 할 행복들 충분하게 누리고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이 대사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굉장히 내가 소중하지 않다면 내가 남을 소중하게 다룰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 자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행복은 누구한테나 다 다양하게 있는 것이 행복인 거고, 또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하루하루 찾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현실 속, 이 현실의 순수한 아이들을 너무나도 내모는 그런 듯한 모습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현실에서는 마여진, 그 고현정 씨가 연기한 마여진이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거는 현실의 매서움이 아닐까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스스로 현실에 절대 권력이 돼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정한 룰을 강요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면서, 또 아이들은 불평등하다고 항변하지만 그 선생님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단정을 짓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동화 같은 세상은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선 착한 사람은 억울하고 가난할 거야. 나쁜 짓을 해도 힘이 센 사람 편이라면 벌 대신 상을 받을 거고, 어른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보다 훨씬 심한 일들과 쌓여야 할 거야. 그 순간마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야. 하지만 그 결과 역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야. 그동안 나와 싸우며 뭘 배웠지? 사는 동안 너희들을 괴롭힐 싸움 앞에서 너희를 구원해줄 초능력이나 도깨비 방망이 따윈 현실에선 없어. 대신 한 가지, 가능한 희망이 있을 뿐이지.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이 대사를 보고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 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우리 현실에서는 힘이 센 사람 편에 쓰는 자는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벌 대신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멋있는 영웅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초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요술이나 마법을 부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가능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저기에 희망한 줄기, 그 빛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자그마한 희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꿈을 꾸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인간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뭐다. 현실은 꼭 이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현실을 말을 해줄 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정말 꿈 같은 현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은 지옥 같은 현실일 수도 있지만, 이 꿈 같은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꼭 하나가 이것은 이거다, A는 B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희망이 또 발견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만 또 하나는 불안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은 누가 만들었고, 이 드라마에서는 이 현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여진이라는 선생님이 말한 것은 정말 어른들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극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때로는 친구를 또 배신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서로 배신하도록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의 판단에서 나오는 거고 그 결과도 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과정을 이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이 선생님은 교실 안에다가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자신들을 몰아넣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뒤늦게 아이들은 자신의 그 가르침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깨우치게 되면서 선생님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교육이라는 것이 참 많이 부패했다고 하죠. 선생님들이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기 그리고 애정 없이 가르치는 것이 옛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요즘 많은 그런 사례들이 뉴스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진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분명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준 세계에서 아이들은 그냥 수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 답답함에 반항하고 표출하고 또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이 아닌 건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내 스스로 감당하고 내가 행한 일에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있어서든 그런 것을 온전히 내 몫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 판단력 그리고 가치가 어떤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그 진정을 깨뚫는 눈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좀 많이 외면하고 또 모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회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교가 하나의 사회가 될 수 있고 직장도 직장이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생들한테는 유치원이 하나의 사회인 거죠.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양육강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 마여진 선생님은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감동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면서도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란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이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작용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들로서 다른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진실을 봐야 되는 눈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이 세상을 이미 바꿀 수 없다라고 규정 짓고 그것에 몰아넣는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드라마 보면서 했는데 굉장히 무한 경쟁 속에서 최고만 인정받는 그런 줄세우기의 연속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나 경쟁하도록 만드는 이 차가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현실을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물론 이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1인이었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도 수많은 경쟁 시스템에 있었던 거잖아요. 대학교 때까지도 그렇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한 경쟁 시스템이고 지금 또한 그것이 무한한 경쟁 속의 연속인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아니라 이 현실에 수긍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1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곧 어른들은 이 잔인한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으니 차라리 그 전에 뛰어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준비를 다 하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슬픈 외침과도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바꿔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좀 힘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그리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나중에 다음에 하면 되겠지. 절대 그때는 지금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뒤를 밟고 오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그 깊은 생각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청곡입니다. 김건모의 핑계 듣고 올게요. 네, 김건모 핑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이런 어른들의 외면, 현실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핑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 어른들의 그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어. 너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나에 대한 핑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딱 정말 저희 청취자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딱 맞는 신청곡을 해주셨는지. 네, 정말 우리의 핑계 있는 그런 이유들은 참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건지 알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미약하다고 느끼면서 내 자신이 결국 큰 힘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애써 단념하면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런 과정에는 모든 판단이 있고, 판단에 대한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고 다시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지만, 그 과정을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어서 애써 실천하지 못한다면 끝없이 나는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해.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까지 모두 네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비록 지금의 답이 틀린다 해도, 지금 당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다 해도 두려워해선 안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수많은 그런 판단에 같이 할 것이 있고, 또 판단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 다른 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 이 현실이 분명 어떤 현실인데도, 우리는 현실임을 아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움지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른들의 그런 나약함,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은 애써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 많이 그런 걸 배워요.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전에는 이만큼의 포부가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이 포부가 현실에 맞춰서 좁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현실에 맞춰서 내가 좁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깨고 이 포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어 뭐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내가 처한 현실에서는 절대 요 3분의 1도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맞춰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갖고 있는 배경으로도 그렇고 지식으로도 그렇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면 내가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나약해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게 많고 점점 좌절하게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나는 예전엔 요만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라고 자책을 할 때도 있고 참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물론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단시간에 키워지는 게 아니죠. 장기간 그리고 오랜 시간을 숙성을 해야 이게 나오는 그 발효 음식이 되는 것도 오랜 기간 숙성될수록 맛이 참된 맛과 진한 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한 인생과 진한 가르침을 이렇게 내세우려면 그 정도의 숙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바로 써넷의 창고 이어가도록